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그 4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 문화랑 예술이랑 프로그램을 기다려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돌아와 보니, 네, 메인 DJ 마이크도 달라져 있고, 네, 굉장히 점점 날이 갈수록 발전해가는 단원 FM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하루하루 빠짐없이 단원 FM 청취해 주시면서 단원 FM이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안산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예술인분들을 모시고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지 여쭤보고 또 그 예술인 한 명 한 명의 예술 세계를 좀 들여다보면서 이후에 방송으로 만났던 예술인들을 또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것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모시게 될 문화랑 예술이랑 45번째 시간을 맞아서 모시게 될 예술인 분은요, 성악가 김혜영 님인데요. 자, 김혜영 님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자기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악가라고 표현 듣기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저희는 보통 아트벨라르테 대표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안산에서 문화예술 기업으로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안산의 문화예술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는 뮤지컬 쪽으로 많이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청문당부터 해서 뭐 줌마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음악들을 기획하고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김태현 대표님이 갑자기 불러서 좀 오게 됐는데 제가 오늘 잘할지 좀 걱정은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워낙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곳 단원 FM 스튜디오에 오시는 예술인 분들 되게 갑자기 부르는 편인데 이후에는 좀 정기적으로 모셔볼까 좀 그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성악가로 불리워보는 참 그게 오랜만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문화랑 예술이랑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윤혁일 대표님 한번 모신 적이 있었어요. 윤혁일 대표님을 모셨을 때에도 피아니스트 윤혁일로 계속 이제 불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네. 또 이제 윤혁일 대표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피아니스트로 불리워 주는 게 참 오랜만이고 좋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자, 우리 오늘 정말 이 김혜영 대표, 물론 제 대표님으로서에 대한 질문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예술인 성악가 김혜영으로 한번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벨라르테라고 하는 예술단체 대표라고 아까 소개를 하셨는데요. 네네. 우선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아트벨라르테 이름의 뜻도 굉장히 궁금하고 아트벨라르테 예술단체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트벨라르테는 아트, 예술과 벨라르테라는 이태리 말의 아름다운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형태로 아트벨라르테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제가 안산에서 음악을 가리키는 음악학원도 한 30년 했는데 네. 그때 입시학원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 학원에서
성악을 배워서 음대를 간 친구들이 거의 한 2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제자들하고 음. 제자 음악회를 해보자고 제자들이 얘기를 해서 그게 한 9년 전에 네. 제자 음악회를 처음 별무극장에서 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경력 잘 된 여성이었고 대부분이 음악을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을 선생님 우리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소외된 지역에 클래식을 비싸서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계기로 해서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저희 아트벨라르 때는 그런 전문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 공연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기획도 하지만 네네네. 대부분은 함께했던 그런 친구들. 근데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또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8명이 시작했던 제자음악회가 네네네. 지금은 함께하는 예술인이 한 30명이 넘는 정도의 엄청나네요. 그런 주식회사로 좀 네. 아티벨라라는 기업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작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혜영 선생님께서 네네. 성악가 김혜영님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준비를 해둔 게 있는데 요거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 네네네. 이어가 보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친구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친구들 중에 김혜영 대표님을 봤을 때 우리 선생님이다 했던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있어요. 안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악학원 네, 원장님이시라고. 원장님이었어요. 네네. 네네. 그 활동, 그러니까 그 음악학원 원장으로 활동을 하셨고, 음악학원을 통해서 이 음대로 보낸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음대에서 음악을 전공했던 제자들이 또 제자음악회 같은 걸 해보자고 제안을 해서, 그게 시작이 돼서 아트벨라르 때로 탄생했다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네네. 아름다운데요. 말 나온 김에 그 음악학원 또 어떻게 또 운영하고 계신지 어떤 또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한 말씀 좀 들려주시죠. 네, 저희가 안산에 아마 성악 분야에서는 처음 학원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학원을 했을 때는 제가 벌써 33년 전이거든요. 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대부분 다 5, 60대 어르신들이 학원을 할 때인데 네. 20대 초반에 친구가 와서 네. 그리고 또 음대를 나왔다고 하면서 음악학원을 하니까 처음엔 조금 어른들이 보는 시선은 강사만 해야 될 친구가 어떻게 원장을 하고 있지 하는 처음엔 그런 인식이 좀 있었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안산에 처음으로 성악학원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입시학원이 생기다 보니까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음악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지도하게 됐고 뭐 그 중에서는 정말 짧게 한 6개월 배워서 대학을 간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지금도 같이 저희랑 같이 공연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의 몇 분은 제 제자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자부심이 좀 있어요. 안산에 음악을 전공을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학원의 기초가 돼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저만의 착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자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네네네. 33년 전에 네. 음대를 졸업하고 바로 시작한 그 음악학원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보통 음악학원 하면 이제 피아노 학원 이런 걸 먼저 떠올리는데 성악을 가르치는 학원은 사실은 굉장히 드물었을 것 같거든요. 거의 처음이었을 것 같고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성악을 처음에 하다가 피아노도 같이 하게 되는데 입시로는 성악은 아마 안산에서 제일 처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그랬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25명의 학생이 음대를 갔다는 것이 성악 전공으로 다 간 거 아니에요? 네, 성악 전공으로 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듣고 보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악의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러 분야 다 합친 게 아니고 성악으로만 네네. 그러니까 성악가 25명 그 성악을 전공하는 과정을 거친 성악가를 25명을 길러내셨고 네네. 그 제자들이 있다 보니 아트벨라르 때의 기초가 형성됐고 네, 맞습니다. 그 점점점 그 제자들의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점점 커지는 네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또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보통 이제 대학에서 예술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매년 이제 뭐 수만 명이 되는데 그 수만 명들이 일거에
졸업을 한 이후에 예술 현장으로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몇 %고 그리고 나서 5년 이상 또 예술하는 또 예술가의 퍼센테이지가 몇 %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말하자면 그 음악 학원을 나와서 음악을 전공했지만 잠시 경력 단절 상태로 있었던 분들을 다시 한번 예술의 현장으로 이제 모신 거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술인으로 새로 다시 경력돼서 일을 하기도 됐지만 음. 그 옆에 있는 그 가족들, 특히 남편들이 네네네. 거의 후원자가 돼주는 역할을 우리 와이프가 다시 뭔가에 활동했을 때 네. 그런 어떤 새로운 그 보인을 보는 그런 입장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는 성악하는 선생님들이나 뭐 악기하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20명이라면 플러스 20명이 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네. 남편들이 저희가 공연하고나 하면 뒤에서 다 서포트 해주는 역할들을 그러니까요. 남편들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또 배우자 부인들이 해주시기도 하고. 배우자분들이 네네네. 굉장한 내조를 네, 맞습니다. 해주는군요. 그게 이제 남편이건 아내건 간에 네. 내조의 역할을 잘 해주시는 그 보기에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제가 큰 엄마가 된 기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주변에서 활동하는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 막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20대 후반이었지. 막 우리 김혜영 선생님 자기 피아노 선생님이었다고. 네, 맞아요. 막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럼 궁금할 게 이 시점에서 궁금할 게 그렇다면 김혜영 선생님이 운영하는 그 학원이 음악 학원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가? 만약에 지금도 운영된다면 내 아이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네, 홍보 좀 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네. 자리에서 똑같이 경희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요즘은 저희가 아이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네, 사실은 네, 네. 학원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고 그렇겠구나. 저희는 제가 한 4년 전부터 네. 장애 아이들을 예술을 가리키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어로 합창단 또 히어로 뮤지컬 두 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또 실제로 피아노도 배우고 또 노래도 배우고 하는 것들을 학원에서도 일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예술을 한 게 이 친구들을 해주기 위해서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우리 히어로 애들하고 네. 굉장히 재밌게 네.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역할이 아니라 음. 같이 그냥 즐기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이들하고 하면서 내가 여지껏 너무 죄송하지만 네. 방송으로 적당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내가 너무 까불고 살았구나. 아하하하. 이 아이들한테 내가 아이들한테 많이 준다는 개념보다는 아이들 통해서 많이 낮아지고 배우는 역할들이 요즘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까불고 살았다는 말 충분히 방송에서 쓸 수 있는 말이고. 그래요? 네. 네네네네. 참 제가 만나본 다양한 예술인 분들 중에 나의 예술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걸 배우는 대상자들이 내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네. 그분들의 내가 알지 못했던 대단한 열정을 발견했을 때 오히려 내가 배운다, 본인이 배운다 이런 말씀 많이 네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학원도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좀 심각한 굉장히 것 같아요. 심각한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린이집들이 문 닫고 그게 노인 요양원으로 바뀌고 이제 이게 좀 하나의 어떤 사회적 현상인데 학원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그 아트벨라르테가 어떻게 탄생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네네. 아트벨라르테가 한 활동이 이제 음악 활동과 뮤지컬 활동이 있는데 노래 한 곡을 듣고 네네. 와서 그 아트벨라르테가 펼치는 뮤지컬 활동과 음악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영 선생님께서 우리 성악가 김혜영님께서 추천을 해준 곡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한글 우리말 제목으로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태리 제목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오미오 파피노 까루라는 그런 곡인데요. 네. 어린 소년, 청소년기의 소년이 아빠를 동경하면서 부르는 그런 곡이에요. 근데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 곡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오미오 파피노 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계속 나오는데 소프라노 강혜정님의 공연 실황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라노 강혜정님의 오미오 빠삐로 까라? 빠삐노 까노. 빠삐노 까로. 네. 마지막에 그 빠빠삐에따 삐에따. 네네. 네. 제가 그 녹음 스튜디오에는 자막이 나오는데 제발 아버지 제발 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피에타는 그 영화 제목으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러니까 소프라노들이 대부분 그 가장 많이 부르는 곡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거는 저도 대학교 4학년 졸업곡으로 이 곡을 네.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시구나. 네. 시키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네. 네. 굉장히 잘 어울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23살, 네네. 23살 대학생 김혜영의 무대가 좀 눈앞에 그려진 듯한, 방금 전에 이제 강혜정 소프라노 노래 부르는 표정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앞에 좀 그려지고 이게 참 뭐랄까요. 저는 이제 연극을 하는 사람이고 또 연극 네. 안에도 고전들이 당연히 있죠. 존재하지만 네네. 특히 이제 성악은 워낙 이제 클래식을 하시다 보니 내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불렀던 음악이 여전히 현장에서 불려지는 이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고전 음악은.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클래식 음악이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네네네. 자주 클래식 음악을 들어주시면
마음이 음. 평안 지수가 조금 심장 박동수가 대부분 음. 일반 박자에 의존되잖아요. 그래서 네. 태교 음악에도 좋다는 이유가 네. 클래식이 좋다는 이유가 일정한 박자로 심장의 리듬과 아이의 리듬이 맞춰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군요. 이게 꼭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태교만 아니라 일반 분들도 클래식을 사실 많이 들으면 자기의 어떤 리듬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사실은 어렵고 힘든 클래식 음악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좋아하는 부분의 클래식 음악을 자꾸 들어주면 그분의 어떤 감정의 기곡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건강에도 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쵸. 네네. 특히 요즘에는 또 감정이 정말 날뛰는 그런 맞아요. 시대이기 네.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파동이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파동하고 가장 좀 닮아 있는 음악이 클래식 음악이다 이런 네, 얘기도 맞습니다. 들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영 성악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들으면 내 그 뭐랄까 마음도 보살펴지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네네. 해보면서 아드벨라르 때가 조금 뮤지컬 활동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아까 청문당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어떤 또 뮤지컬을 제작해 오셨고 이후에 또 어떤 뮤지컬을 제작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 뮤지컬은 저희가 청문당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어서 지금 네네네. 현재 한 4년째 계속 공연을 1년에 1회, 한 1, 2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요즘 생활 뮤지컬이라고 그래서 생활 뮤지컬. 예, 그래서 어, 경춘기를 맞은 네,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뮤지컬이란 준마라는 뮤지컬 코로나 때 엄마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대본 작업을 해서 준마라는 뮤지컬을 또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저희가 사실은 대부도에 지금 성감도가 있잖아요. 있죠. 예전에 그 저희 청문단을 감수했던 선생님이 네네네. 김혜영 대표님 이 성감도를 주제로 한번 뮤지컬을 만들어 보시면 어떠냐는 의견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성감도에 대한 네. 자료를 모으고 있고 네네네. 거기에 따른 이제 뮤지컬을 조금 하나 더 만들려고 현재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10월 5일 날, 네네. 10월 5일 올해 10월 5일 날 토요일인데요. 그 대부도에 있는 경기도 창작 캠퍼스가 옛날에 이제 성감학원 터였잖아요. 네네. 거기서 성감학원 추모 문화제가 이제 열리는데 그런 거 이제 할 때 추모 문화제 할 때 네네. 사실 필요한 게 그 지역 그 사연을 담은 그 역사를 품은 어떤 뮤지컬 작품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잘 제작해 두시면은 네네. 아마 성감학원 선생님들이 보셔도 위로가 될 것 같고 또 성감학원을 모르는 분들에게 성감학원을 알리는 네네. 과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도 뮤지컬이 한 몫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아트벨라르 때는 의미 있는 뮤지컬들을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또 지역 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의미 있는 행사에 때로는 성악으로 때로는 또 연주로 이렇게 네네. 같이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트벨라르 때의 활동 외에 인간 김혜영의 아트벨라르 때 활동 외에 다른 활동들은 또 없을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다채롭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이 좀 있으시죠? 사실은 뭐 오래 전부터 저희 또 학원연합회 일도 했었고 어.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단체들하고도 활동을 했었는데 음. 요즘은 저희가 하는 게 경춘이에요. 경춘은 왕경을 의미하는 우리나라 말이 경춘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경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저희 아들도 얘기하더라고. 엄마 뭐 그게 뭐 좋은 말이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근데 나는 내가 이 시기에 오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이거를 나만 이러지 않고 모든 여성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를 좀 문화예술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모아서
경춘 네트워크라는 팀을 하나 구성했어요. 경춘 네트워크. 네. 그래서 여기는 같은 비슷한 네. 근데 딸이 자녀분도 같이 해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엄마 나도 그 시기가 올 거고 오기 예, 전이지만. 오기 전이지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때는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 회복시키고 그래서 저는 경추는 여자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방금 전에 그 왕경을 네네. 경춘이라고 표현한다고 했는데 네네. 말하자면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아는 용어로 치자면 폐경을 폐경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네. 네네네. 근데 보통 그 시기가 오면 엄마들이 싸나워지고 뭐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네네.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호르몬 약을 먹지 말고 우리가 같이 드러내고 웃으면서 단 그거를 문화예술로 좀 가보자. 그래서 노래도 배워보고 같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여행 코스도 실제로 짜보고 네. 그리고 욕 파티도 한번 해보고 경춘이 오면 화가 많이 생긴다니까. 그럼요. 요것도 파자마 한 바가지 파티가 아니라 쏟아내야지. 그렇죠. 욕 파티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서로 기획해서 같이 한번 웃어보고 하는 걸 하는데요. 저도 거기는 대표가 아니고 구성원으로 네네. 단 그것들을 함께하는 어떤 것들을 옆에서 서포트는 하지만 그런 멤버들을 저희가 한 20명 같이 모아서 지금 한 2,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모임이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가면 네. 저희 10년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네네. 있지만 네. 똑같은 주제 안에서는 재밌게 음. 서로를 표현하고 근데 제가 경춘하면서 하는 거는 저희가 많이 웃기도 하고 네. 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기가 없었던 일 뭐 이런 데도 우리는 한번 대화를 하는데 한 친구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걸 우리 한번 메모해 볼까? 그래서 메모를 했는데 너무나 요즘 가장 문제되는 이혼이라고 딱 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가장 연배가 많은 분이 갑자기 상담을 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야 우리도 다 똑같았어. 40대셨는데 5년만 지나면 그런 과정은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서로의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하면서 저는 실제로 어떤 도시가 건강해지고 여성이 건강해지려면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어떤 술 먹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아주 좋은 와인 한 잔 먹으면서 본인의 속을 드러내기도 하고 표현하는 이런 모임들이 좀 건전한 모임들이 많이 생기면 가정도 편안해지고 서로 재밌지 않겠나. 너무 좋네요. 외로워지는 네. 남편도 있고 다 있지만 왜 점점 가면서 서로 외로워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문화예술로 좀 채워보자.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어렵지 않고 네네네. 내가 간단하게 아까 말한 욕파티도 네. 그것도 문화가 될 수 있다. 그럼요. 막 그런 형태로 네. 문화를 키우는 그런 것들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기존 예술인들하고만 했던 과정과는 전혀 다른 예상의 질문들이 나오고 예상외의 기획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여지껏 문화를 기획했던 사람 맞을까 하는 사실은 그런 변화도 생겼던 것 같아서 네. 저는 꼭 아트벨라의 어떤 전문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생활 예술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안산에 그런 많은 생활 예술인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이제 비단 그 대상자가 이제 춘경, 네. 경춘. 경춘. 네. 경춘을 맞이하는 분들인 것도 대단히 특별한데,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 이제 예술이 해야 될 역할과 몫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그 예술이 해야 될 역할과 몫 중에는 뭐랄까요, 사람들끼리 지역 내에서 관계 맺고 그리고 서로 기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딘가에 결핍이 생겼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상담자가 되어주고 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구축된 관계 안에서 또 재미난 예술을 또 해보고 그게 꼭 예술이 아니더라도 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요구 파티를 한다든지 같이 음식을 해먹는다라든지 같이 그냥 음악을 듣는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 문화를 빚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지역 문화를 빚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그 경춘 네트워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경춘의 시기가 오신 분들 계실 텐데,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냥 누구를 기획한 게 아니라 나를 기획한 게 주변에 서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퍼져서 마을 곳곳에 우리들의 서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로 그냥 사실 문화예술하면 왠지 전문성 가진 사람만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 다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다. 그럼요. 그런 그럼요. 개념으로 조금 해주면 네네네. 훨씬 우리 안산의 하나의 도시도 문화예술 도시로 정말 말로만 하는 문화예술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 문화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참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산책하듯 등산하듯 예술하는 그런 도시가 맞습니다. 되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이제 이쯤에서 좀 이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네. 어쨌건 성악을 전공한 대학생이셨잖아요. 이 성악을 전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어떻게 나는 음대를 가야 되겠어라고 결정하셨을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네네네. 저의 인생을 좀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예.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네네. 음악을 너무 좋아하셨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천에서 제가 학교를 나왔는데 네. 저희 학교가 미션 학교여서 미션. 네, 학교에서 매년 독창 대회를 했어요. 독창, 중창, 합창 대회를. 근데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선생님이 우리 반 대표로 저를 내보내 주신 거예요. 중2 때. 네. 근데 어허. 그때 제가 아는 가곡이 선구자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선구자로 나가서 네. 1등을 했어요. 어머, 학교에서. 네. 근데 세상에. 그때 나도 모르는 내 소리가 나오는 걸 보고 음. 선생님은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뭐 인천에 있는 대회도 나가서 네. 상도 타고 네. 나중에 정말 경희대라는 음악대학까지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계기가 우리 오원자 선생님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선생님이세요. 딱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네, 네. 저희 담임 선생님.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인성여중, 인성여고가 같은 재단이거든요. 네네네. 제가 고등학교 가서도 선생님은 계속 음악 활동을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 주셨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저희 엄마를 가정 방문하셨어요. 네. 이 아이는 음악을 할 아이니까 어머니 마이크. 음악을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네. 선생님이 오셔서 네네. 저희 친정 어머님을 설득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기로 제가 성악가라는 꿈을 꾸게 됐고 또 지금까지 노래를 하고 또 성가대 지휘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음악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 자신도 몰랐던 나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맞습니다. 끄집어 내주시고 네, 맞아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음대를 진학해야 된다. 굉장히 옆에서 많은 정말 힘이 됐겠어요. 엄청 힘이 됐었습니다. 그 우리 저기 김영 선생님도 나도 저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추천해준 대로 음악이 너무 좋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네, 점점점 그런 꿈이 커졌고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어디 대회나 뭐 나가면 항상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게 계기에서 저도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많은 성악을 지도하면서 음악을 부모가 보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또 아이가 정말 좋아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좀 무서운 선생님의 역할도 했었고 음악이 정말 좋아서 오지 않는 친구들은 거의 레슨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랬군요. 부모의 의사로 배우는 친구들은 아마도 의지 없고 그쵸, 그리고 타의에 의한 거라. 타의에 의한 거고 네.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좀 몇 분 가셔서 학교에서 음악을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집에서 형편이 안 좋고 가라앉힌 친구들을 네. 제가 일부는 또 같이 지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의 꿈을 키울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네.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재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술 쪽에는 어쨌건 그 타고난 재능 이게 또 없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네, 있어야 김영 돼요. 대표님이 어쨌건 타고난 성악가로서의 재능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성악 클래식 음악, 뭐 음악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성악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배우는데 가장 어려운 장르가 성악이에요. 왜 그러냐면 노래는 뭐 그냥 쉽게 부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잘하기는 내 몸의 컨디션 또 내 목을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왜냐면 노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내 몸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역할들이고 그리고 노래하면서 듣는 거와 다르게 내 몸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네. 힐링의 과정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희열의 과정도 있고 네, 네, 네. 또 그런 역할들이 노래를 정말 한번 잘 부르면 기분이 확 스트레스 풀린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역할들이 근데 저는 꼭 요즘은 성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음. 내가 좋아하는 장르면 락도 상관없고 네. 뭐 트로트도 상관없고 네. 그냥 어떤 장르와 상관없이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희열이 생긴다면 나는 그런 모든 장르의 어떤 노래는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기에 맞는 보컬을 찾아서 불러준다면 그게 바로 나만의 클래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외국 사람들이 만든 유럽 네네네. 사람들이 만든 꼭 클래식 곡만이 클래식이 아니라 네네네.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부르는 것이 바로 나만의 클래식이다. 그래서 많은 단원 FM 듣는 시청자분들은 나만의 클래식을 한번 찾아보셔서 네네. 그런 곡들을 좀 부르시거나 듣기도 네.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또 노래방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럼요. 어차피 노래 네네.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럼요. 네. 그 노래 저도 요즘 전공이 트로트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트로트 열풍이 또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불었죠. 네. 네. 그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섭외했을 때 가장 개런티를 세게 드려야 될 분이 이명웅 님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요즘 트로트가 대세이고 그리고 워낙 그 팬층들도 많이 두텁게 형성이 돼가지고 트로트 중에서도 실은 이제 이명웅 씨가 부르는 노래들은 되게 좋더라고요. 가사도. 가사가 참 좋은 것 네. 같아요. 예. 그런 전략을 잘 썼기 때문에 두터운 팬층이 쌓이는 것 같고 예전 트로트 중에는 가사가 좀 유치한 측면도 있지만 약간 여성을 약간 좀 성적 대성화 시킨다라든지 네, 이런 맞습니다. 트로트 가사들도 많았어가지고 이 가사가 좀 아쉽다라기보다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트로트들은 또 가사도 되게 깊이가 있고 좋은 것 같아서 네, 뭐 들으실 분들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음악 저는 이제 클래식 전공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성악을 전공하고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 내 보컬에 맞고 내 감성에 맞고 내가 희열을 느끼는 장르라면 그 어떤 장르도 충분히 자신만의 클래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 저는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요? 네. 대단히 이게 뭐랄까요 폭이 넓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중을 먼저 생각하는 어떤 그 마인드가 이런 좀 사색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유. 저는 클래식이 공연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거는 문턱이 너무 높았다. 그리고 대중을 무시하는 클래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즐기는 클래식이었지. 맞아요. 실제로 대중들이 즐기는 클래식의 강도는 너무 낙했다. 그래서 저는 대중들이 즐기시는 클래식으로 우리 클래식도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클래식한 선생님들이 처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할 때 그런 곡을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꼭 내가 부른 클래식 남들이 전혀 모르는 처음 본 그런 오페라 곡을 계속 들려주면 그게 그분한테 어떤 감동이 갈까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대중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타이틀은 제가 웃기는 클래식 하자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웃긴다는 것보다는 클래식을 들으면서 내가 아는 곡이라 같이 그냥
클래식 왔는데 나도 좀 아는 곡이 있네. 이 정도의 느낌을 해서 음. 대중들이 좀 웃게 만들어주자. 음. 네, 그런 형태의 클래식을 시작을 했는데 귀에 익은 네, 음악부터. 귀에 익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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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대중들이 공연 듣고 얼굴은 딴 데 보고 있으면서 나오면서 아우 오늘 클래식 좋았어 이런 네. 표현보다는 어. 야 내가 하는 걸 하니까 좋다. 어. 이런 클래식으로 좀 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좋네요. 지금은 저희 선생님들도 그런 쪽을 많이 선호해 주시고 음. 또 정통 클래식을 하는 장르도 있지만 음. 그렇지 않은 세미 클래식의 형태로 많이 지금 공연곡도 많이 변화시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중성이 없는 클래식은 오래 갈 수 없다. 그쵸, 그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이제 그런 틀 안에서 음. 조금씩 변화되면 좋겠어요. 정통 클래식 할 때는 저희도 아주 정통으로만 하거든요. 네, 그거하고 좀 다른 네, 네, 네. 부분들을 조금 이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연을 4곡을 한다라고 치면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네 번째 곡은 대중들이 잘 아는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세 번째 때 뭐 정통 클래식 뭐 하나 그 계절에 어울리는 네, 이렇게 네, 네.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 세 번째 곡도 처음 듣는 분들이 좋네 하면서 또 자기가 아는 곡으로 또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전략 맞습니다. 같은 것도 네, 좋지 네,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맞아요. 네, 해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을 듣고 네, 네. 다음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지금 들을 곡은 동심초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추천해 주실 때 우리 김혜영 성악가님의 또 이렇게 레파토리 곡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심초? 동심초는 저희가 저도 공연 무대를 많이 섰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곡 중에 하나고요. 곡 선율이 너무 이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일반 클래식 곡이 좀 딱딱한 부분보다는 네. 얘는 약간 선율이 굉장히 예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동심초를 추천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김순영 소프라노님이 부르는 동심초 듣고 오겠습니다. 꼭
느껴지죠. 네.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다. 네, 아 정말 맞습니다. 좋은 곡이었습니다. 동심초 네. 듣고 왔습니다. 그 뭐 말 나온 김에 좀 국내에서 가장 좀 우리 김혜영님께서 봤을 때 좀 잘한다, 뭐 눈에 띈다 이런 소프라노가 있으신가요? 아 저는 네. 조수미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네네. 학교 다닐 때도 조수미 선생님 그 저희가 그 공연을 보러 가면 네. 제 남동생이 음악을 성악을 하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알죠. 네. 제 남동생을 제가 조수미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아이가 제 동생이 그거 보고 정말 정말 매력적이다. 음, 그래서 남동생도 성악을 공부해서 연대를 가고 네. 지금 이제 이때 조수미 선생님이 산타 채출하는데 제 남동생도 산타 나왔거든요. 아,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게 막 하는 거 보면서 인생의 계기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네.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성악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강희정 선생님도 처음에 그 오미어 들었던 그 네, 선생님도 네, 정말 잘하시지만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는 조수미 선생님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조수미 선생님은 온 국민들이 다 알고 또 네네. 이렇게 최고로 쳐주는데 이제 조수미 포스트 조수미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조수미 이후가 누가 될까 이런 또 궁금증도 있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만큼의 이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네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루빨리 또 그런 젊은 또 성악가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는데 네네. 내가 가장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음악, 뭐 성악 가곡이어도 좋고 클래식 음악이어도 좋고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은 것을 부를 수 있는 일반들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나를 울게 하소서라는 곡이 있어요. 핸델 곡인데요. 아, 우리가 보통 라샤 기오비안가 이 곡을 굉장히 좋거든요. 네. 들으면 이렇게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데 근데 이 곡은 일반 대중들도 쉽게 네. 그냥 조금만 어, 하면 따라 어.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네. 나를 울게 하소서라는 한국말로는 그렇게 그렇군요. 표현하는데요. 나를 울게 하소서가 방금 전에 네네네. 불러주셨던 그 곡인가요? 네, 그 맞습니다. 명곡 네, 많이 네, 들어봤던? 네, 와, 맞습니다. 핸델님이 작곡한 네네. 나를 울게 하소서. 예. 네. 그래서 라샤 끼오삐안가라는 곡이에요. 근데 들으면 굉장히 저는 가끔 이게 제가 대부도 집에도 좀 자주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아침에 차 한 잔 마시고 이 곡을 들으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업된 것이 참 가라앉는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왔거든요. 네. 근데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미사곡이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한 40분, 50분짜리.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을 나가게 되면 네. 그런 미사곡을 한 4-5곡을 녹음을 해가지고 비행기 가는 내내 그거 들으면서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곡들이 굉장하게 리듬 박스가 많은 것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고전이 더 좋다는 이유를 하는 게 모차르트 곡이나 뭐 바로크 시대 곡들이나 아주 일정한 박자 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사람의 마음을 좀 안정 주는 것 같아서 네네네. 저는 뭐 요즘 화려한 오페라도 많고 이런 것도 많지만 내가 내 곡으로 하나씩 불러볼 수 있는 곡은 이런 곡들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김혜영님께서는 어쨌건 듣는 것도 듣는 건데 네네.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직접 불러본 네. 그런 도전을 좀 해보라. 네, 저 꼭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나를 울게 그 대부도에 있는 그 집에서 그 약간 한가로운 아침에 이 곡을 들을 걸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아침에. 네. 그렇다면 그 우리 저기 뭐 비클래식 음악 중에는 혹시 뭐 또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작은 연못이라는 곡을 좋아하거든요. 김민기 선생님의. 네. 예, 그 곡을 참 네, 네, 네. 예전에도 많이 흥얼댔던 것 같고요. 네. 지금도 많이 흥얼대는 곡입니다. 네, 요거는 마지막 곡으로 틀어야 되겠네요. 그래요? 네. 네네. 이거는 틀지 않을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엔딩곡으로 김민기 선생님 곡을 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요? 또 이제 네네네. 돌아가시기도 했고 해서 네네네. 근데 딱 작은 연못이 나오니까 이거 서로 맞았네요. 네네네. 사실은 제가 엔딩곡으로 김민기님의 친구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작은 연못 좋습니다. 네. 작은 연못으로 엔딩곡을 나중에 들은 것으로 하겠고
이렇게 또 음악 활동도 하시고 수많은 제자들도 길러내시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경춘을 맞아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 대화 모임도 가지시고 예술을 통한 그런 모임도 가지시고 하는데 또 이제 지역의 여러 이제 예술인들도 많이 관계 맺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의 어떤 형태를 갖추고 예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어쨌건 이 도시 안산이 문화예술의 도시, 그러니까 단원 김홍도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좀 여러 예술인들이 안산을 떠나지 않고 안산에 오히려 안산으로 찾아오면서 또 안산에서 예술할 만한 특히 또 안산에도 서울예술대학도 있으니 졸업하고 서울 가는 것보다 안산 남는 게 훨씬 더 예술하기가 더 좋아 뭐 이럴 수 있는 참 도시면 좋겠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안산이 좀 예술하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좀 준비가 필요할까요? 안산이 사실은 젊은 예술인들이 많이 지금 배출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되고 있는데 이들이 그들의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현장에서는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리그를 만들다기보다는 실제로 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의 폭들을 좀 넓혀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안산에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업도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예술센터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좋네. 네, 그래서 그 예술 안에서 거기서 안산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만들어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안산의 예술로서 직업을 가지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면서 안산에 예술하는 친구들은 예술센터 가면 거기서 뭔가를 다 만들고 거기서도 네트워크도 구성되고 네. 하나의 커뮤니티가 생겨서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안산 청년 예술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사실은 지금 그와 비슷한 게 생기려다가 지금 말았는데 그 예술의 전당 그 야외 공연장 아래쪽 부지에 보면 네네네네. 공사하려고 펜스는 쳐져 있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 이제 우리 김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예술 창작소 A 빌리지라고 하는 것이 거기 이제 만들어질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청년예술센터가 만들어져야지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 공사가 재개가 돼서 그야말로 그 청년예술센터가여도 좋고 청년예술 창작소 A 빌리지여도 좋고 뭐가 돼도 좋으니 청년예술인들이 내 집처럼 찾아와서 마음껏 좀 쓸 수 있는 입주도 하고 공유 공간을 통해서 제작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좀 청년예술센터가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그거 왜 공사를 안 하고 멈춰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건설 자재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겠는데 예산을 조금 충원해서라도 너무 오래도록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거기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번뜩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이제 대부도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제가 몇 번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 대부도에 약간 좀 전원주택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공간에 대한 소개라고 해야 될까? 그 개인 공간이기도 한데 좀 지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대관 이런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네. 저희가 그것도 한 20년 전에 제가 포도밭을 산 게 포도밭. 네, 그게 거기에 예전에 예전 농가가 있는 거를 조금 수리해서 거기서 뭐 지역에서 좀 같이 공간을 필요하시는 분들 와서 하루 정도 워크숍 세미나도 하고 네, 하는 네, 네. 공간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걸 해보니까 마을 분들이 휴식처도 되더라고요. 아. 예, 그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서 네. 같이 부침개도 부쳐 먹고 수다도 떨고 좋네.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네. 나는 어르신들이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시는지 몰랐어요. 맥신 커피 뭐 200개짜리 사놓으면 네네네네. 그게 한 달을 못 갈 정도로 어머. 하루에 두세 잔씩 거기서 하는 음.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저는 대부도가 안산에서 가깝고 또 네네네. 거기에는 지금은 기존의 원주민들도 많이 사시지만 새로 안산을 찾아오는 많은 또 세대들이 계세요. 네네네. 네, 그런 분들과 함께 시골에서 공유하는 어떤 네트워크가 생기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집 앞에 감자
5개, 어머, 어떤 날은 어머, 호박 어머. 하나 어머나. 이렇게를 놓고 가셔요. 어머나. 그게 뭐 야. 처음에는 이게 뭐지? 제가 했어요. 근데 어. 보니까 자기네가 캔 거 조금씩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심이라는 거구나. 예, 인심이라는 게 네. 아직 시골은 살아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생기면 음. 뭐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먹자고 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유되는 공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 쪽에 계셨던 분들은 많이 와서 네네. 같이 거기서 네. 뭐 와인도 한 잔 먹고 네네네.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되게 좋고요. 또 오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되고 네네. 또 여기 안산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주말에 잠깐 네네. 들러서 약간 별장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아무튼 좋은 공간이니까 네, 뭐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덧 그 우리 김혜영님하고 대화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1시간이 훌쩍 진짜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네. 이 문화랑예술이랑 이제 출연하셨는데 이 단원 FM 라디오 이제 녹음 방송 같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소감 말씀 한번 나눠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태현 대표님 워낙 네. 부드럽게 사회를 잘 해주셔서 저도 편안하게 네네네. 한 시간이 간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문화 얘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요. 네네. 저는 예술과 문화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고 또 청취자분들도 나도 생활예술인이 될 수 있다. 네네네. 그런 생각으로 함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네네. 문화예술로 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의 힘이 네. 실은 그냥 감상으로서도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그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내가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링거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굉장한 맞습니다.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네, 예술을 네.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네. 김혜영 대표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자, 오늘 참 제가 그 청취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문화랑 예술이랑 45번째 시간이었고요. 성악가 김혜영님과 함께 해보았는데 마지막 곡으로 얼마 전에 작곡하셨죠. 네, 우리 김민기 선생님의 작은 연못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다음 방송 들고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